오늘은 매우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우리의 소중한 부모님들을 노리는 신종 투자 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들어 은퇴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구체적인 예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분기 기준 온라인 투자 사기 피해액이 5,8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중 47%가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피해라는 점입니다. 왜 이토록 많은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고 계신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어르신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유튜브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83%가 매일 유튜브를 시청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를 사기꾼들이 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서울에 사시는 박모 어르신 73세은 유튜브에서 은퇴자 맞춤 재테크 비법이라는 영상을 보게 되셨습니다. 영상 속 강사는 자신을 모 증권사 수석 애널리스트라고 소개했고 구독자도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댓글에는 수많은 수익 인증 글들이 있었죠. 박 어르신은 처음에 200만 원을 투자하셨고 2주 만에 정말로 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고무되어 다음 달에는 퇴직금 3천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 투자금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구독자 수도 댓글도 모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투자 사기가 은퇴자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목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퇴직금이나 연금 등 목돈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죠. 둘째, 노후 자금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은퇴자의 82%가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셋째, 디지털 정보 검증 능력의 부족입니다. 온라인에서 접하는 정보를 검증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기 수법이 매우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돈을 보내라는 식의 직접적인 사기였다면 이제는 마치 실제 투자인 것처럼 정교하게 포장됩니다. 실제 증권사의 로고와 디자인을 도용하고 전문 개발자를 고용해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투자 앱까지 만듭니다. 더 교묘한 것은 이런 사기꾼들이 처음에는 실제로 소액의 수익을 실현시켜 준다는 점입니다. 이를 미끼 수익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작은 돈으로 실제 수익을 내게 해준 뒤 큰 돈을 유도하는 것이죠. 피해자 중 상당수가 이런 미끼 수익 때문에 더 큰 투자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런 투자 사기의 구체적인 수법과 예방법, 그리고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투자 사기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각의 특징과 실제 피해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가 사칭형 사기입니다. 이는 현재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인데요. 유명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금융권 전문가를 사칭하는 수법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김모 어르신의 사례를 보시죠. 이분은 유튜브에서 모 증권사 수석 애널리스트를 자처하는 사람의 영상을 보게 되셨습니다. 이 가짜 전문가는 매우 그럴듯한 방식으로 신뢰를 얻었습니다. 우선 실제 증권사의 로고와 명함을 활용했고 전문 용어를 자주 사용하며
진짜 애널리스트처럼 보이게 했죠. 특히 실제 뉴스에서 다룬 경제 이슈들을 인용하며 전문성을 강조했습니다. 더 교묘했던 것은 투자 정보를 단계별로 공개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무료로 기초적인 투자 정보를 제공했고, 점차 VIP 투자자 그룹으로 유도했습니다. VIP 그룹 입장료로 300만 원을 요구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미 무료 정보를 통해 신뢰가 쌓인 상태여서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보내셨죠. 두 번째 유형은 성공 스토리 조작형 사기입니다. 부산의 이모 어르신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2개월 만에 5천만 원으로 5억 만들기 성공이라는 영상을 보게 되셨습니다. 영상에는 수많은 투자 성공 인증글과 수익 인증 캡처가 있었죠. 특히 실제 은행 잔고 화면까지 보여주며 신뢰를 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조작이었습니다. 사기범들은 전문 개발자를 고용해 가짜 증권사 앱을 만들었고, 포토샵으로 각종 수익 인증 화면을 제작했습니다. 심지어 해외에서 가짜 계정 수만 개를 구입해 긍정적인 댓글을 달았죠. 이런 정교한 속임수에 이 어르신은 결국 본인의 퇴직금 4억 원을 모두 투자했고 전액을 잃게 되셨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교묘한 신뢰 구축형 사기입니다. 대구의 박모 어르신 사례인데요. 이 수법이 특별한 이유는 처음부터 투자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은퇴자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나 행복한 노후 생활과 같은 일상적인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한 달 이상 이런 영상을 꾸준히 올리면서 신뢰를 쌓은 뒤 자연스럽게 재테크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죠. 요즘 은퇴자분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투자 방법 같은 식으로요. 이렇게 서서히 투자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특정 투자 상품을 권유하게 됩니다. 이런 수법들의 공통점은 바로 심리적 틈새를 노린다는 것입니다. 노후 자금에 대한 불안감, 자녀들에게 부담 주기 싫은 마음, 평생 모은 돈을 불리고 싶은 욕구, 이런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합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예금만으로는 힘듭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돈을 불려야 합니다. 같은 말로 조급함을 유발하죠.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이 가족을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부모님의 노후도 이 방법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이 투자로 성공하셨습니다. 같은 식으로 가족 이야기를 꺼내며 신뢰를 쌓습니다. 실제로 가족과 함께 찍은 것처럼 보이는 동영상까지 제작해 신뢰도를 높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사기범들이 실제로는 매우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전문 개발자, 영상 편집자, 디자이너, 홍보 전문가 등이 모두 포함된 큰 조직이라는 거죠. 그만큼 피해 예방이 중요한데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구체적인 예방법과 대처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투자 사기를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방법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디지털 교육,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 그리고 가족 간 소통 강화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교육입니다. 최근 각 지자체와 노인복지관에서는 어르신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디지털 배움터를 25개 자치구마다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이런 교육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디지털 금융 사기 예방 교육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까요? 우선 투자 앱 설치에 대한 안전 수칙을 배웁니다. 정상적인 투자 앱은 절대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설치 링크를 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식 앱 스토어에서
직접 검색해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유튜브 영상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구독자 수나 조회수가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는 것, 수익률 인증 화면도 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실습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에 반드시 설치해야 할 필수 앱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금융감독원의 파인 앱입니다. 이 앱을 통해 합법적인 금융회사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경찰청의 사이버캅 앱입니다. 수상한 투자 제안을 받았을 때 바로 신고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주의해야 할 신종 사기 수법도 확인할 수 있죠. 특히 파인 앱의 경우 가짜 투자 업체 검증 기능이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어르신은 이 앱을 통해 투자를 권유받은 회사가 가짜라는 것을 발견하고 5억 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증권사를 사칭한 업체였는데 파인앱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했던 거죠.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 간 소통 강화입니다. 투자 사기 피해자의 80%가 가족들과 투자 상담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반면 가족들과 재테크 상담을 자주 하는 분들은 사기 피해율이 현저히 낮았죠. 그만큼 가족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부모님과 재테크 이야기를 나누세요. 요즘 어떤 투자에 관심 있으세요? 라고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들 걱정할까 봐 투자 이야기를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가 먼저 관심을 보이면 대부분 속마음을 털어놓으신답니다. 최근에는 가족 금융 지킴이 서비스도 있습니다. 부모님 동의하에 자녀가 부모님의 금융 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갑자기 큰 금액이 이체되거나 수상한 앱이 설치될 경우 자녀에게 알림이 가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는 반드시 부모님과 충분한 상의 후에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투자 권유를 받으셨을 때는 반드시 진위 여부 3단계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첫째, 금융감독원 파인 앱으로 업체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둘째, 포털에서 해당 업체나 상품에 대한 검색을 해봅니다. 셋째, 반드시 자녀와 상담을 하시는 거죠. 특히 주의하실 것은 긴급, 마지막 기회 같은 단어들입니다. 사기꾼들은 항상 급하게 결정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투자 상품이라면 절대로 조급하게 권유하지 않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차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실제로 피해를 당했을 때의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투자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 당하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금을 상당 부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이모 어르신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투자 사기로 2억 원의 피해를 입으셨지만 신속한 대처로 1억 8천만 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시간 순서대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사기라는 것을 눈치채자마자 즉시 경찰에 신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즉시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서 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신고를 미루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사기범들은 보통 돈을 받은 즉시 다른 계좌로 분산시키기 때문에 신고가 늦어질수록 피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신고는 일반 경찰서나 사이버 수사대에 하시면 됩니다.
전화로는 112, 온라인으로는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 홈페이지나 사이버캅 앱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캅 앱의 경우 증거 자료를 바로 첨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둘째, 철저한 증거 수집을 하셨습니다. 투자를 권유받은 모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하셨고 계좌 이체 내역을 모두 출력해 두셨습니다. 설치했던 가짜 투자 앱의 스크린샷도 저장해 두셨죠.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이 대화 내용입니다. 사기범과 나눈 모든 대화는 절대 삭제하지 마시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셋째, 금융감독원에 추가 신고를 하셨습니다. 금감원은 피해금 환급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피해 금액의 최대 70%까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감원 신고는 전화 1332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피해자 모임에 가입하셨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추가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었죠. 실제로 이 과정에서 사기범들의 다른 계좌들이 발견되어 피해금 회수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편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 심리 상담 서비스입니다. 투자 사기를 당하면 심리적 충격이 상당히 큽니다. 우울증이나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많죠.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런 피해자분들을 위한 무료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이모 어르신도 처음에는 극심한 우울감을 호소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말할 면목이 없다며 혼자 끙끙 앓으셨죠. 하지만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차츰 안정을 되찾으셨고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에 나서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판사, 검사, 변호사들도 이런 투자 사기를 당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피해를 당한 후의 대처입니다. 특히 자녀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이 투자 사기를 당하셨다고 해서 절대로 책망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런 걸 믿으셨어요? 라는 말은 오히려 부모님을 더 큰 좌절감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대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구체적인 피해 회복 절차와 법적 대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투자 사기 피해를 입으셨을 때 밟아야 할 구체적인 법적 절차와 피해 회복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와 금융기관에서 다양한 피해 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하시면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먼저 피해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사기의 경우 피해 발생 후 72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 안에 신고가 이루어지면 피해금 회수 확률이 70%에 달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회수 확률이 30%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즉시 신고입니다.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동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경찰 신고는 110이나 사이버 수사대를 통해, 금감원 신고는 1332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실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포함해 주세요. 피해 일시와 금액, 사기범과의 연락수단 전화번호, 카카오톡 아이디 등, 송금한 계좌번호, 투자를 권유받은 경위, 설치한 앱이 있다면 해당 앱 정보. 2단계는 피해 금액 지급 정지입니다. 송금하신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 신청을 하는 건데요. 이는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하시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지급 정지가 되면 사기범이 더 이상 그 계좌에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 3단계는 피해구제 신청입니다. 금융감독원의 피해금 환급 지원 제도를 통해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피해금이 개인별 5억 원 이하인 경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동일 수법으로 1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4단계는 민사소송 준비입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피해금 환급을 위해서는 민사소송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증거자료인데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반드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모든 대화 내용 캡처본, 계좌 이체 증명서, 설치했던 앱 스크린샷, 사기범이 보낸 투자 설명 자료요. 피해 신고 접수증. 특히 최근에는 공동소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것보다 승소 가능성도 높아지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 회복 과정에서 꼭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2차 피해입니다. 사기범들은 종종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겠다 하며 접근해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런 제안에 응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일부 업체들이 피해금을 돌려받아 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 대부분이 사기인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피해 구제는 반드시 공식 기관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제 은퇴자분들을 위한 안전하고 합법적인 투자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자금을 불리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위험한 투자 대신 안전한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하겠죠. 정부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검증된 금융상품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택연금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집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해 고민이신데 이럴 때 주택연금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안전한 금융상품이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신 65세 어르신의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면 매달 150만 원 정도를 평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에 계속 사시면서 안정적인 월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특히 최근에는 주택연금 가입 시 각종 세제 혜택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둘째, 안전한 금융상품입니다. 요즘은 시중은행에서 어르신 전용 금융상품들을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 우대 정기예금은 일반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0.5% 정도 높습니다. 또한 수시로 일부 금액을 출금할 수 있는 어르신 자유적금 상품도 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입니다. 전업주부셨던 분들 중에는 국민연금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 60세 이전이라면 임의가입을 통해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10년 후부터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셋째, 안전한 주식 투자 방법입니다.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개별 주식보다는 ETF 상장 지수 펀드나 펀드를 추천드립니다. ETF는 여러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이라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특히 고배당 ETF의 경우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이런 투자를 하실 때는 반드시 주변 은행이나 증권사를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세요.
전문 상담사가 여러분의 투자 성향과 위험 감수 정도를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상품을 추천해 드릴 것입니다. 넷째, 개인형 IRP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퇴직금을 받으신 분들께 특히 추천드리는 상품인데요. 원금이 보장되면서도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IRP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런 안전한 투자 상품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입니다.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죠. 투자의 기본 원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높은 수익에는 반드시 그만한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요즘은 디지털 금융 교육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은행과 증권사에서 은퇴자를 위한 디지털 금융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교육을 통해 안전하게 온라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투자자 보호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법적인 금융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이 가지게 되는 권리와 보호 장치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투자자 적합성 평가 제도입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투자 상품을 추천하기 전에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평가인데요. 투자자의 나이, 투자 경험, 재산 상황, 위험 감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김모 어르신 68세는 이 제도 덕분에 고위험 상품 가입을 미리 막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을 평가할까요? 연령과 투자 경험, 현재 재산과 수입 상황, 투자 목적과 기간, 금융상품 이해도, 위험 감수 능력, 손실 감내 수준. 이런 평가를 통해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만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금융기관이 이런 평가 없이 상품을 판매했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둘째, 철회권과 숙려제도입니다. 금융상품 가입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 투자자의 경우 투자 결정 후 2영업일의 숙려기간이 의무적으로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자녀들과 상의하실 수 있죠.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산의 박모 어르신은 펀드 가입 후 자녀와 상의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위험성을 알게 되었고 숙려 기간 중 계약을 철회하여 원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셋째, 금융상품 비교공시 제도입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사이트에서는 모든 금융기관의 상품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수익률, 수수료, 위험도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죠. 넷째, 금융소비자 보호법상의 권리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이 법은 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설명 의무 금융회사는 상품의 중요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적합성 원칙 투자자의 상황에 맞는 상품만 권유해야 합니다. 불공정 행위 금지 허위 과장 광고나 불완전 판매를 금지합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 금융회사가 법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분쟁 조정 제도입니다. 금융상품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보다 빠르고 비용도 들지 않죠. 특히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어르신 금융피해 상담센터입니다. 금감원이 운영하는 이 센터는 어르신들의 금융 관련 고민을 전문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복잡한 금융상품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피해 예방을 위한 조언도 해드리죠.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하시면 안전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특히 기억하실 것은 합법적인 금융기관은 반드시 이런 절차들을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런 보호 장치 없이 투자를 권유받으신다면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디지털 금융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한 모바일 금융 이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지털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한 모바일 금융 이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이 일상화된 만큼 안전한 이용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먼저 모바일 금융 앱 설치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3단계 안전 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앱 설치는 반드시 공식 앱 스토어에서만 하셔야 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은 링크를 통해 앱을 설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시죠. 서울의 이모 어르신은 카카오톡으로 받은 링크로 가짜 은행 앱을 설치했다가 1억 원의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둘째, 앱 이름과 제작사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오은행이라고 쓰여 있더라도 제작사가 실제 은행명과 다르다면 가짜입니다. 특히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가짜 앱이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앱 설치 시 요구하는 권한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금융앱이 전화번호부나 사진 접근 권한을 요구한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금융앱은 꼭 필요한 권한만 요청합니다. 다음은 모바일 금융 거래 시 5대 보안 수칙입니다. 첫째, 공인인증서는 절대로 휴대폰에 저장하지 마세요. USB나 PC에 따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근 부산의 한 어르신은 휴대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가 해킹되어 큰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둘째, 금융거래는 반드시 공식 앱으로만 하세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받은 결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절대로 메신저로 결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셋째, 와이파이 사용을 조심하세요. 공공장소의 무료 와이파이로 금융거래를 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카페나 식당의 와이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통신사 데이터를 이용하세요. 넷째, 백신 앱을 필수로 설치하세요. 스마트폰도 컴퓨터처럼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앱을 사용하신다면 전용 백신을 반드시 설치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비밀번호는 절대 단순하게 하지 마세요.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는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숫자와 문자를 섞어서 복잡하게 만드세요. 특히 주의하실 것이 원격 제어 앱 설치 요청입니다. 최근 투자 사기범들이 자주 사용하는 수법인데요. 투자 프로그램을 설치해 드리겠다며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요구합니다. 절대로 이런 요청에 응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구의 박모 어르신은 투자 상담사를 자처하는 사람의 요청으로 원격 제어 앱을 설치했다가 해당 앱을 통해 공인인증서가 탈취되어 예금 전액을 잃으셨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자녀 연계 모바일 금융 관리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각 은행에서는 자녀가 부모님의 금융 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가족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안전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자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세대 간 원활한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자녀와 주기적으로 재테크 상담을 하는 어르신들의 투자 사기 피해율이 90% 이상 낮다고 합니다. 먼저 세대 간 금융 소통 3단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단계는 정기적인 재테크 대화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30분만이라도
부모님과 재테크 이야기를 나누세요. 요즘 어떤 투자에 관심 있으세요? 라고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실제로 서울의 김모 어르신은 매주 자녀와 나누는 재테크 대화 덕분에 피싱 문자를 즉시 발견하고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디지털 교육 파트너십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을 어려워하시는데 자녀가 옆에서 차근차근 알려드리면 훨씬 수월합니다. 특히 금융 앱 사용법은 반드시 자녀와 함께 익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족 금융 안전망 구축입니다. 최근 각 은행에서는 가족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계좌에서 평소보다 큰 금액이 출금되면 자녀에게 알림이 가는 서비스입니다. 물론 이는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자녀 사칭 사기입니다. 최근 많이 발생하는 수법인데요. 자녀를 사칭해서 엄마, 급하게 돈이 필요해라며 접근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족만의 암호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광주의 박모 어르신은 자녀와 우리 가족 암호를 정해두었는데요. 자녀를 사칭한 사기범이 연락했을 때 이 암호를 물어보심으로써 사기임을 즉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족 금융 교육의 날을 정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가족이 모여 최근의 금융 사기 수법이나 예방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녀들은 새로운 디지털 금융 지식을, 부모님은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간 금융 긴급 연락망을 만들어 두세요. 수상한 투자 제안을 받으셨을 때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가족 연락처를 휴대폰에 저장해 두시는 겁니다. 특히 밤낮으로 연락 가능한 자녀의 연락처는 반드시 눈에 잘 띄는 곳에 저장해 두세요. 이제 지금까지 다룬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실천 가능한 행동 지침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투자 사기로부터 지키는 것,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모님을 위한 5가지 약속입니다. 첫째, 투자는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겠습니다. 새로운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녀들과 상의해 주세요.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둘째, 앱 설치는 공식 스토어에서만 하겠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은 링크로는 절대 앱을 설치하지 마세요. 금융 앱은 반드시 공식 앱 스토어에서 직접 검색해서 설치하셔야 합니다. 셋째, 수익률 보장은 무조건 사기입니다. 정상적인 금융 상품은 절대로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이란 말이 나오면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넷째, 디지털 교육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각 지역의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디지털 교육에 참여해 주세요. 특히 디지털 금융 사기 예방 강좌는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의심스러운 정보는 바로 신고하겠습니다. 수상한 투자 제안을 받으시면 바로 신고해 주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고가 다른 분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녀들이 실천할 5가지 약속입니다. 첫째, 일주일에 한 번은 재테크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 부모님과 대화해 주세요. 요즘 어떤 투자에 관심 있으세요? 라는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둘째, 디지털 교육을 함께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금융앱 활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세요. 특히 보안 설정은 반드시 자녀가 직접 확인해 주세요. 셋째, 안전한 투자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필수 보안 앱 설치, 공인인증서 관리, 비밀번호 설정 등을 도와드리세요. 정기적인 보안 점검도 잊지 마세요. 넷째, 가족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은행에 가족 안심 서비스를 설정하고 금융 긴급 연락망을 만들어 드리세요. 부모님 동의하에 모니터링 서비스도 활용해 보세요. 다섯째, 비난하지 않고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피해를 당하셨더라도 절대 비난하지 마세요.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투자 사기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서로를 지켜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